네, 자,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미국 FOMC 회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채권 매입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분석 함께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김원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FOMC 회의 결과가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죠? 네, 맞습니다. 네. 기존 1.50%에서 1.75%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연준이 앞서 회의 때에 이어서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동결하면서 2회 연속 동결하게 된 셈입니다. 이제 동결 모드에 돌입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뭐 큰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앞서서 연준이 FOMC 위원 17명을 대상으로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중 13명이 기준금리 동결의 무게를 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였습니다. 다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을 했었죠, 연준에게. 이런 가운데서 나온 결정이란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좀 모아졌습니다. 앞서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높은 부채를 상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고 지금은 2년이나 늦었다. 연준은 현명해야 하고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이번 금리 동결은 연준 위원들 거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고 들었는데 이번 결정에 대해서 연준은 어떤 배경 설명을 내놨습니까? 네,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은 이제 그동안 일자리가 늘고 실업률이 줄어드는 등 고용 시장의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고 또 가계 지출 또한 완만한 속도로 증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현 통화 정책이 연준의 기존 목표치인 인플레이션 2%를 지지하기에 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금리만 놓고 봤을 때 통화 정책에 대한 경기 활성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다만 이제 파웰 의장이 단기적으로 유동성 공급은 계속 지속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망감보다 기대감도 좀 적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연준은 단기물 국채 매입을 최소 올 2분기까지 이어가기로 하면서 상반기까지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하루짜리 초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환매 조건부 채권, 이른바 레포 거래도 오는 4월까지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초과 지급 준비 금리를 1.55%에서 1.60%로 0.05%포인트 높이기로 하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려한 부분도 적지 않지만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정책의 전환이 아닌 단순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나서면서 이제 유동성 공급 이제 차질이 생길 것이다 이런 우려를 일단락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또 이례적으로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발언도 좀 했죠. 네,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파웰 의장은 이번 사태는 매우 심각한 문제고 바이러스가 인간적 고통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부터 언급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여행 제한이나 그리고 비즈니스 중단 등은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추측하진 않겠지만 미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한 폐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감이 여전히 있지만 그렇다고 아직 좀 직접적인 움직임을 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 FOMC 회의 결과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나요? 대체로 이제 무난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나준혁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우한 폐렴 확산이 우려되나 최근 글로벌 무역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줄었고 글로벌 성장세가 안정화되는 신호를 연준이 내비쳤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안영진 SK증권 연구원은 이번 통화 정책만 보면 자칫 매파적인 성격이 강해 보인다면서도 연준이 채권 매입을 지속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계한다는 등의 언급은 시장의 비둘기적 해석을 낳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소 비둘기적인 해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군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은 시장에 좀 어떻게 전략을 짜서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까? 대외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측면이 조금 이제 부각되면서 국내 대형 IT주를 중심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어제였죠. 미국의 애플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이런 점도 관련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애플의 전 사업부의 실적 호조로 인해서 올해 애플이 아이폰 출하량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영향이 국내 대형 IT주나 관련 부품주 전반의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오늘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죠. 우리 시장의 영향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김원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